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리뷰해 볼 책의 제목은 코로나19가 바꾼 100세 시대의 미래, 박상철 지음, 시공사에서 22년 6월 16일에 발간하였습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오랫동안 하고 생명과학과 의학 분야, 특히 노화 관련 연구에 매진해온 과학자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것은 저자가 30여 년 전 TV에서 하는 장수학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장수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장수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머리말의 끝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는 첫째, 코로나19 팬데믹의 도전과 인류의 응전이고 둘째, 초고령 사회와 감염병이다. 영국의 마지드 에자티 박사팀이 세계적인 의학 전문지인 란셋에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은 2030년 남녀 모두 세계 최장수국이 되고 특히 여성의 기대 수명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90세를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기에 코로나19 팬데믹과 장수사회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장수에는 반드시 건강과 행복이라는 조건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코로나19는 노인의 높은 치사율이라는 심각한 경종을 울렸기 때문이다. 이 책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인류 역사와 감염병. 인류가 1만 년 전 농업시대로 진입하면서 감염병이 시작되었는데 BC 5세기 전부터 지금까지 팬데믹이 있을 때마다 큰 사회적 변화와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유용했던 정보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구별입니다. 병원체라는 공통 요소가 있지만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크기가 현저하게 다르다. 박테리아는 세포벽, 세포막, 유전체가 들어있는 하나의 세포인 반면에 바이러스는 유전체가 막 단백질에 둘러싸인 단순한 형태로 세포가 아니다.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세포를 숙주로 기생해서 생존한다.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보다 소독이나 열에 강하고 감염 확산 속도도 세균보다 빠르며 유전 물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연변이 확률이 매우 높아 치료제 개발도 어렵다. 제2장 감염병의 도전과 인간의 응전에서는 인류가 어떻게 감염병에 대해서 대처해 왔는지 그리고 노화와 면역 결핍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역 결핍증은 유전으로 인한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생긴 문제일 수도 있다. 문제가 되는 선천적 면역 결핍은 1만 명당 1명꼴로 보고되고 있지만 후천적 면역 결핍의 대표적 원인은 노화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 대체적으로 면역 기능은 저하되고 염증 반응이 늘어난다. T세포를 성숙시켜 전신으로 공급하는 흉선은 사춘기가 지나면서 퇴화를 시작해서 고령이 되면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 흉선이란 나비 모양처럼 생긴 면역계통의 기관으로 우리 가슴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좌우 폐의 사이, 심장 바로 앞에 자리하는 기관입니다. 제3장 백신 게임 체인저가 되다. 여기에서는 백신의 역사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백신에 대해서 지식을 알려줍니다. mRNA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비감염성이고 다른 유전자에 삽입되지 않으므로
감염이나 삽입된 유전자의 돌연변이 발생 위험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인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되어 다양한 전달 조절 방법으로 생체 내 조직들에 존재할 수 있다. 나아가 외부에서 유래된 mRNA는 다양한 세포 수용체들에 인식되어 면역 증강제와 유사한 역할을 하므로 백신의 면역 반응을 증대시킨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4장 백신의 빛과 그림자에서는 백신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인, 알레르기 체질, 비만 요인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그 효과가 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세계 곳곳의 가난한 나라에까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국제기구들을 소개하면서 1997년 서울대 연구공원 안에 위치한 유엔 산하 국제백신연구소 IVI의 역할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제5장 코로나19 팬데믹과 장수사회의 미래.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고령층이고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 치사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100세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100세를 넘긴 분들은 치사율이 80대보다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세인의 높은 코로나19 생존 능력은 생물학적, 의학적 미스터리로 대두하고 있으며 그 실체는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다. 100세인 중에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질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적인 무병장수를 이룬 사람들은 기대만큼 흔하지 않다. 다만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가능한 한 아주 늦게 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100세인의 모습이다. 그러나 어떤 질환에 걸리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이겨내어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는 생존자야말로 바로 인류가 지향해야 하는 모습이다. 노년층의 의학적 한계는 3가지. 첫째, 활동성에 저하는 개개인이 능동적인 신체 단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인지 능력의 저하. 이것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만 알츠하이머 병의 백신은 현재 실패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의 저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흉선의 퇴화와 함께 노화가 되면 전신의 염증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노인의 면역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저자는 우리에게 생활 패턴을 개선하라는 충고를 가장 먼저 합니다. 진지한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 늙음과 죽음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호르몬, 비타민, 영양, 장내 세균, 운동, 스트레스, 생체 리듬, 거주 환경 등에서 좋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면역과의 관계가 다르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면역 자극제 역할을 하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면역 억제 성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남성 치사율이 여성보다 높은 이유도 이런 차이에서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제5장의 끝부분에 나온 장수사회의 생존보험, 백신의 미래, 고령인이 되면 모든 면역 과정의 기능이 저하되고 자주 감염이 되고 암도 많이 발생하고 면역계의 자기인식 능력도 떨어져서 결국 자가면역 질환 발생도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체의 면역 능력을 인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백신이다.
따라서 백신은 질병과의 투쟁에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일반적으로 백신을 통한 면역 효과가 젊은 층에서는 65에서 80%인 반면 노년층에서는 35 내지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인의 백신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4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백신의 바이러스 항원이 정확해야 한다. 백신 효과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인에게는 부스터샷이 더 필요하다는 점. 세 번째, 노인에게는 면역 증강제 백신이 훨씬 그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에게는 맞춤 백신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된 mRNA 백신이 성공하면서 유전적 특이성이 분명한 경우에는 선택적 백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암,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근감소증, 각종 유전성 질환뿐만 아니라 노화 현상 자체도 백신이 개발된다면 미래 장수 사회의 의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래 사회의 필요 조건은 사회적 배려이고 충분 조건은 과학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적응과 선택이라는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스스로 직접 디자인하여 종의 본질마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변형할 수 있는 라이프 3.0 단계에 이르렀다. 종래의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현생 인류의 틀을 벗어나 후생 인류로 탈바꿈하려는 새로운 세상에 다가서고 있다. 여러분, 소록도의 한센인들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보다 3, 4년 더 높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센인의 신앙심이 높고 동료 환우들과의 상호관계가 돈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우리나라 전통 사회의 둘의 정신을 대표적인 해법으로 꼽으면서 책을 마쳤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노인 맞춤형 혹은 더 나아가서 개인 맞춤형 백신을 맞을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